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또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태풍 피해 복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경북 남부부터 내린 비는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는데요.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돼 심각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 복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에서 유입되는 남풍의 강도에 따라서 강수 집중구역은 다소 북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9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 그 밖의 해상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경주와 포항의 피해 현장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물바다로 변한 경주시 서천둔치. 주차해 둔 차량 50여 대가 물에 잠겼고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천에 처박힌 승용차를 기중기가 로프를 연결해 끌어냅니다. 둔치 곳곳에선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덮쳐 범람한 바닷가 마을의 소하천. 중장비는 연신 토사 더미를 퍼내고 침수됐던 주택 10여 채에선 가재 도구를 꺼내고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일부는 경로단에 거치를 하고 일부는 또 일가 친척집에, 이웃의 친척집에 가 주무시고 그렇게 해요. 산사태로 인해 막혔던 도로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지만 아직 손을 대지 못한 피해 현장도 상당수입니다. 이 소하천은 옹벽이 뜯겨져 부서졌고 그 위로 건물과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천만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인근의 육상 양식장은 한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빗물과 토사가 수족관으로 쏟아져 출하를 앞둔 어류 28만 마리가 모두 쓸려 사라지거나 죽었습니다. 고수원 때 이제 살려가 가는데 이제 또 이는 피해가 넋이 딱 풀려갖고 손이 딱 앉아 피고 기만 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뒷산에서 토사가 덮친 이 마을은 집 곳곳이 무너지고 파묻혔습니다. 산과 인접한 주택과 농경지는 보시는 것처럼 쏟아져 내린 토사에 파묻혀버렸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많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들어오더라고 물이. 서남이 뭐나 서남이 그런 거 처음 봤어. 아니 저 갑자기 물이 고였던 물이 탁 터지면서 일로 일장 쏟아져가. 그래가 이제 절로 빠져나갔거든요. 지진으로 파손된 한옥마을은 폭우에 지붕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지만 복구는 하세월입니다. 하늘 두 쪽 놔두네 가만 놔둡니다. 왜요? 동해에서 뭐가 있어요. 안 해준다는데 뭐. 이 밖에도 하천변의 전신주가 위태롭게 쓰러져 있고 침수된 농경지는 돌볼 손길이 부족합니다. 태풍 차바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주말부터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복구 작업은 더욱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주와 포항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포항과 경주에서 주택 77동과 농경지 52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또 경주 59대, 포항 20대 등 차량 79대가 침수됐고 육상 양식장 1,200여 제곱미터가 유실돼 양식어류 28만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8개소와 지방하천 9개소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 시가지 곳곳이 침수돼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시간당 44mm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빗물 펌프장이 재구시를 못했고 같은 곳에 계속해서 피해가 나도 사전 대비는 허술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효자시장 침수는 인근 빗물 처리장 늑장 공사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부랴부랴 강철 시트 파일을 잘라 물을 뺀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장사를 하면서 3번 물난리를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 배수 이런 관계 때문에 거의 한 1억 정도 장비 손해도 보고. 올해 개통한 상도 지하차도는 상습 침수지 오명이 붙었습니다. 물이 차는 낮은 곳에 펌프를 설치해 지난 8월 집중호우에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고압의 전기 모터 시설이 물에 잠기자 감전 사고 위험 때문에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내리게 되면은 고압 자체가 흐르는 상태에서 물 디디는 순간에는 바로 사람들이 인명사고 생기거든요. 장성시장 일대에서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하수를 뒤집어 쓴 가재 도구를 씻어내느라 분주합니다. 1982년 펌프장이 설치된 후 1992년과 2000년, 2013년 3차례 수십억 원을 들여 시설을 증설했는데도 이번 비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임차한 디젤 양수기 한 대는 도중에 침수돼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이거 해도 안 되고 별 도움도 되지도 안 하고 이거 뭐 시에서 나오고 맨날 공사만 하면 뭡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올 들어 3차례나 침수된 이 집은 가재도구 장만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할 형편입니다. 3번째 한 번도 뭐 청소하기도 무서운데 이걸 드러날래가 뭐 이거 뭐 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주민들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돼 땅을 높여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동해면 블루벨리 국가산단 조성 현장. 이곳도 3번째 침수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야 흘기찬 하천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주택 침수 때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물이 들이치기 5분 전에 극적으로 구조돼 사업 시행자인 LH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그리 힘들었는데 물이 들어왔단 말이야. 살아. 예고된 태풍 앞에서도 배수 펌프를 점검하지 않았고 물길을 미리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쏟아야 할 시기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농협중앙회 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등을 위해 포항을 비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 휴업 결정을 학교장 재량에 맡긴 경북교육청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교 휴업과 관련해 통일된 지침을 내리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실제로 그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등교시킨 후 태풍이 거세지자 갑자기 학생들을 돌려보낸다며 학부모에게 다시 연락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은 재해 정도를 판단해 임시 휴업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산의 경우 그제 교육감의 지시로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미리 임시 휴업을 결정해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태풍 차바에 하천 둔치에 주차해둔 차량 수십 대가 무방비 상태로 물에 잠기면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예고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통제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주차 차량에 대한 사전 이동 조치는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하천 둔치에 주차해둔 차량 수십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긴급히 차량을 이동시키러 온 차 주인은 애가 탑니다. 연락 못 받았습니다. 일하느라고 현장 일하느라고 못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침수된 차량을 건져 올립니다. 온통 흙을 뒤집어 쓴 차량에서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 태풍이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포항 냉천 둔치에서는 20대, 경주 서천 둔치에서는 59대 등 모두 79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둔치 주차장에서 피해가 큰 만큼 사전에 이동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 600대 중에 한 60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다 이제 차를 다른 데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키고 남은 차가 이제 그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무단 방지차도 있고 또 뭐 외국 가신 분도 한두 분 계시고. 근데 이거는 상황이 한 15분 사이에 뭐 그런 계획이 없이 갑자기 한 2m 이상 뿌려버리니까. 차량 대피 문자를 받고도 이동시키지 않은 운전자들도 있어 안이한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 뭐 연락 안 되는 분도 많고 또 차에 뭐 전화번호도 안 적힌 사람도 많고 그래 등록본부 조회해서 전화하고 뭐 그렇게 해서. 침수 차량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차량 손해담보가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차를 놔둔 곳이 주차 공간이 아닌 주차하기 부적절한 곳이었거나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려 있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44살 여성 유모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거주하다 지난달 2일 가족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뒤 한 달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3일 이 일대에서 39살 A씨가 전자발찌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뒤 SNS상에는 A씨가 U씨를 살해해 U씨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U씨가 한 달 전 실종된 것으로 미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태풍 차바로 차질을 빚었던 경주의 문화예술축제인 신라문화제가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경주 향교에서 열린 한시 100일장을 시작으로 왕의 길 세미나가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저녁 7시 반부터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창작 뮤지컬 형산강의 용이 산다가 공연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반부터는 경주 봉황대에서 신라문화제 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과 연봉제 시행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열흘을 넘어서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물류 대란까지 우려되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지역 공공운수노조원 1,500여 명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일자리 위협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려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조차도 이번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돼 있어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내부 문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완전한 합법입니다. 중통이나 국가인권위원회나 그다음 국회 인권조사처까지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은 야당에게 국회 내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청하면서 성과연봉제 정책이 유보된다면 총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으로 철도는 KTX를 제외한 일반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의 60%, 화물열차는 30에서 4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파행 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의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파업 2주째를 맞는 다음 주부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영업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송 노수량은 정상적인 형식 수준보다 17% 정도 줄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명철입니다. 현대제철이 66분기 연속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O스코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081억 원으로 지난 2000년 1분기 이후 2분기까지 6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816.3%입니다.
지난 2001년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된 현대제철은 2013년 3고로를 완성한 이후 현대하이스코의 내년 사업 부문을 합병해 사업 영역을 확장했으며 올해 건설 경기 호조로 공형 강류 수요가 늘어나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적 240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56으로 전달에 비해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제조업의 업황 전망 PSI는 전달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56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지역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자금 부족 등을 경영상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4세대 광가속기가 포항에 들어서면서 도내 산업이 빠르게 신산업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신소재, 스마트 산업의 백신 산업 등 도내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미국 에너지 소재 기업들은 2013년부터 연구에 나서 미래 동력 장치의 핵심인 배터리 소재 개발 분야에서 일본 토요타, 마츠다 등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은 최첨단 경량 소재와 전력 반도체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햇빛보다 100경배나 밝은 빛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를 천조분의 1초 단위까지 쪼개볼 수 있는 극한 기술인 4세대 광가속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최첨단 인프라로 평가받는 4세대 광가속기가 미국, 일본에 이어 포항에도 들어서면서 경상북도의 미래 전략 산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과 반도체 산업의 대체 산업으로 추진되는 탄타늄 등의 신소재 산업과 스마트 산업의 원천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에 3세대 방사능 가속기나 4세대 방사능 가속기도 있고 또 경주 쪽에 양성자 가속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그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우리 경북에 하나의 중요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고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특히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는 화장품과 백신 산업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5%에 불과한 살아있는 세포와 질병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세계 100조 시장의 신약 개발 분야에 머지않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세대 가속기는 백신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백신 공장, 그리고 차백신 등 21개 기업 유치와 국제 백신 연구소 유치를 통해 생명 그린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미래 첨단 산업으로 추진이 본격화된 도내 산업 구조 재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북 지역 수출액이 34만 6,4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0.5% 증가해 지난 2014년 5월 이후 28개월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경북의 수출 주력 품목인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의 단가가 상승했고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 중국, EU, 미국 등 주요 철강 생산국의 구조 조정에 따른 철강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아프리카와 북미, 남유럽 등의 16차례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마케팅 사업을 벌입니다. 오늘 아침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경북 남부부터 내린 비는 경북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는데요.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돼 심각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 복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에서 유입되는 남풍의 강도에 따라서 강수 집중구역은 다소 북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1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9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 그 밖의 해상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